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공화당의 20명의 테드 크루즈 의원 빼고 19명의 의원들이 20명의 의원들이 공동 서한을 보냅니다. 지나 라이몬도 상무장관한테 공동 서한을 보내서요. 국립해양수산청이 기존의 연안 연방 석유 및 가스 임대로부터 추가 생산을 하는 데 필요한 허가를 신속하게 발급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촉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연방정부가 겉으로는 자, 우리 석유 시추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신청해라. 리스 할 수 있게 해줄게 신청해라 해놓고서는 신청 접수만 받아놓고 허가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는 기존에 계약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그것도 지금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엘라스카 같은데 이미 석유를 시추하고 있는 곳인데 갑자기 중단을 해야 되는, 퍼내고 있었는데 계속 퍼내질 못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심각합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진짜 심각합니다. 아니, 태양력 발전도 좋고 풍력 발전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태양력으로나 풍력으로 발전하는 그 발전이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전력 공급을 해줄 수 있게끔 이게 자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도기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인데 그냥 뭐 과도기고 뭐고 없고 그냥 딱 잘라서 이거는 뒤로 계속 밀어버리고 석유 시추하는 거는 자꾸 뒤로 밀어놓고 지금 뭐 풍력발전소, 태양력 발전소만 허가만 잔뜩 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백날 얘네들 허가 내줘봐야 얘네들이 재구시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일인데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바람 안 불면 풍력발전소 아무 소용없고요. 태양 안 뜨면 태양력 발전소도 제 기능은 못합니다. 충분히. 태양이 안 떠도 뭐 구름에 가려 있어도 뭐 태양력 발전소가 지별판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효율성이 엄청 떨어지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연방정부는 지금 넋놓고 있는 바보 같은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의원들은 국내 석유 및 가스 산업이 9,000개 이상의 시추 허가와 수백만 에이커의 비활성 임대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NMFS, 그러니까 국립해양수산청의 허가 지연은 정부가 국내 석유 및 가스 투자, 탐사, 그리고 생산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거다. 허가를 자꾸 지연하는 것은 결국은 뭐 하지 말라고 막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 지금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열이 나는데 해도 너무한 거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스값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대 초유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상 가장 높은 가스 가격을 지금 매일 기록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연방정부에서는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늦장 행정을 하고 있다. 상원의원들은 이 조직의 오산이 실질적이고 불필요하며 자의적인 허용 지연을 통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석유 및 가스 생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시절 미국은 기록적인 고유가를 경험했다. 나와 다른 19명의 상원의원들은 상무부 장관이 기존의 석유와 가스 임대 허가를 연기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전 러시아 해커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파이프라인의 네트워크를 뚫었고,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기억나십니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이 남부 지역에서 시작해가지고 중부 동해안까지 올라오는 그런 이제 이 미국 중부와 남부 지역에 석유를 공급하는 아주 큰 파이프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전산으로 해킹을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랜섬웨어 집어넣어서 작동을 멈춰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박했죠. 비밀번호, 랜섬웨어 비밀번호 풀려면은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러니까 가뜩이나 충분한 석유를 생산을 해내더라도 이러한 외부 위협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생산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지금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90분 만에 송유관이 57년 만에 폐쇄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동부 해안 공급량의 45%에 달하는 250만 배럴의 연료 수송이 중단된 바 있었다.
이 위기는 이웃주들로부터 연료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을 허용하지 않았던 북동부 주지사들로부터 에너지 생산자들이 코로나19 이전 생산량으로 돌아가는 것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원들에게 경종을 울렸어야 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이 깨달은 게 뭐가 있느냐? 상원에서요, 상무과학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크루즈 의원도 지난달 위원회 회의에서 고유가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이 40년째 가장 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간 동안 휘발유 가격은 정말 끊임없이 치솟았다. 조 바이든이 취임 선서를 했을 때 휘발유 평균 소매가는 갤런당 2불 38센트였는데 지금은 갤런당 4불 23센트다. 이 나라의 일부 지역에는 가격이 갤런당 6불 90센트 넘어섰다. 근데 아까 저희가 지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7불이 넘어서는 캘리포니아 모노 카운티 7불이 넘어갔습니다. 평균이 7불이 넘어갔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도 아니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광신도들의 결과다. 이게 이제 테드 크루즈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린 뉴딜 좋죠. 미래지향적이고 좋습니다. 배기가스 없애버리고 친자연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광신도들이 문제죠, 항상. 그린 뉴딜의 광신도들이 현실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미친 정책들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미친놈처럼 지금 정책을 추진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바로 잡아야겠습니다.